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 편에서 지상파 TV에서는 처음으로 BBK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가 조작에 속아 천억대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재판의 승소에 드디어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 그 돈을 다스라는 회사가 중간에 받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스는 소송에서 졌는데 말이죠. 뉴스공장에서도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은 특검까지 했었습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나 일단 그렇게 일단락됐죠. 하지만 이 140억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왜 다스러 왔을까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과 외교부는 왜 이 돈을 다스가 되돌려받도록 도왔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석 교통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통 특집 방송인데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길이 차가 없어요. 네,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긴 연휴입니다. 이렇게 교통 특집 방송이면 저희가 하긴 고속도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시내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추석 특집 방송이라 프로그램 협찬 멘트가 있습니다. 예, 그걸 김은지 기자가 해주시기로 좀 더 연습하시던데, 자, 해주십시오.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원내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귀성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비락식혜,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야, 어렵구나 이거. 예, 하나도 버벅거리지 않고, 예, 한 번에 단번에 협찬, 뭐라고 합니까? 광고라고 합니까? 협찬 멘트.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들어가 주세요.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첫 뉴스는 저희는 열흘간의 휴가지만, 예, 휴가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공휴일. 네, 예,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가 시작됐지만 세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9월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 한 말인데요. 그는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이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게 말하고. 네, 이미 트위터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진정시키고. 이거를 틸러슨 장관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어떤 불화나 소통 부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저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근데 이렇게 거칠게 구석을 짜고 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틸러슨 국무장관이, 의료 치면 외무부 장관이죠. 예. 국무장관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을 만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우리 보수 야당에서는 이제, 코리아 패싱. 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패싱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참 이 주장은 이게 표준어인가요? 얼척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이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 맥락에서
지금 할 말은 미국을 공격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패싱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는 대화 안 하냐는 여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게다가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앤 게 본인들이에요. 예? 모든 대화 채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휴전선에서 확성기로 이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예. 본인들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이게 비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 채널이 있는데도 대화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계속 진작에 대화했었어야지 라고 말할 상황이었거나 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죠. 어쨌든 보수 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화의 메시지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메시지가 동시에 계속 나온 지가 벌써 한 2달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북한은 러시아를 만났죠. 네, 틸러슨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언급한 날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러시아 외무부와의 회담이 만족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아직까지 틸러슨의 발언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쁘게 이제 채널에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북한은 러시아를 만나고 미국은 중국을 만나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요. 한중일 연쇄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국면 전환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말을 하겠죠. 이때 올 때 한중일을 연쇄 방문하는 거니까 오기 전에 뭘 만들어 놓고 오겠죠. 예. 결론을 지으러 오는 것이지 대화를 처음 시작하러 오는 게 아닐 테니까. 여하간 바쁘게 돌아갑니다. 현재 전쟁은 안 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야 길에 이거 아무도 없는데 뉴스 공장 이 시간이 하면 누가 듣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널널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네, 팟캐스트로 다시 듣는 분도 워낙 많으시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라이브로 듣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예. 자, 저희가 서울 방송인데 서울 경기 기본적으로는 아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내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방부 댓글 사건 제조사 TF가 내부 통신망 서버를 복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사의 심리전단이 청와대로 보낸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한 건데요. 460건이 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리전단의 댓글 작전 결과뿐만이 아니라 유명인들의 SNS 동향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군의 댓글 공작을 일일이 보고받았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뭐 그거는 뭐 다들 짐작했던 바인데 저는 그 보고의 루트가 이게 사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전시의 작전 통신하는 망, 예, 군과 청와대가 그 망으로 연예인들 동향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촛불시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죠. 선거 관련 정보들. 이 망이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기본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나 위기 상황에 작전 통신하는 비밀망인데 이런 걸로 이거 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지금 어떠고 보수는 안보라고 주장해 오는 항상 보수인데 개뿔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엔 또 국정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마약 투약서를 퍼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와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은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서 기욱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소문을 인터넷과 증권과 찌라시에 유포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이제 정권의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연예인 관련 뉴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음모론이라고 치부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 모든 연예인 사건이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 터뜨린 사건이 있었구나. 예. 네, 이번에 증명이 된 건데요. 실제로 2012년을 전후해서 기욱 씨를 포함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설이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채 급속하게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일부러 터트린 타이밍을 맞춰서 일부러 터트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강력하게 믿게 만드는 문건이고 이게 음모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청와대에서도요.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 관련된 소문을 확인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실행이 됐건 안 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여기 이제 이 문건이 구체적으로 시행됐는지 안 됐는지 이 문건 요 특정 문건이 그대로 시행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연예인 스캔들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터뜨린다 이런 공작을 했다는 거죠. 예. 사실 과거 되돌아보면 이렇게 의심받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서태지 이지혜 씨 결혼권이었죠. 이혼권. 아, 이혼권. 예. 예. 결혼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결혼도 했으니까 이혼을 하긴 하는데요. 예, 이혼권이 터졌었습니다. 예, 지적 감사하고요. 예. 이중 지적이네요. 예. 예, 도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구심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민정수석이 정동기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예. 이분이 누구냐면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 때 도곡동 땅 실제 주인이 누구냐로 아주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예. 그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요즘 하는 표현으로 쉴드를 적극적으로 쳐서 결정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손을 경선 일주일 전에 들어준 당시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 인연으로 나중에 민정수석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정동기 차장이 검찰을 나와서 직후에 바로 법무법인 발언의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위,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이 되는 코스를 밟는데 이 발언이 이지혜 씨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때. 예. 근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하느냐. 당시 이제 서태지 씨 쪽의 대리인들은, 자신이 대리하는 것이 서태지인지 몰랐어요. 예, 서태지 씨가 아니군요. 가명이니까. 그리고 판사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둘 다 본명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오니까 예, 직접 게다가 본명만을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로 다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원 공무원의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법원 공무원은 아무도 모르는 이지혜 씨 본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 게다가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걸 스포츠지에 제보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제보를 받은 스포츠지는 이 정도 되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서태지 본인도 모르고 서태지 본인도 확인해 주지 않고 서태지 변호인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는 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해야 뉴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터져 나왔었죠. 예. 이게 확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도. 어쨌건 국정원이 정권 안위를 위해서 연예인 스캔들을 기본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예. 공작 정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수준도 양아치 수준에. 자, 한두 개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는데요. 한겨레 21이 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 14건을 보도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한데 연예인들의 퇴출 시기와 방법까지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도현, 김규리뿐만 아니라요. 신해철, 김어준 공장장 이름까지 쓰여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직접 취재한 기자를 약 1분 이내에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증언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 VIP란 말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킨 일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전무는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기 때문에 입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 사주라고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 탄핵감이다. 그리고 당신 입 열면 죽는다. 저는 여기서 죽는다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아니라 진짜로 죽는다라는 의미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박원호 씨는 핵심이죠. 사실은. 예. 네, 정유라 씨 승마 코치였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어왔고
독일에서 승마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 전체를 다. 네, 삼성과의 커넥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1심에서는 1심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아마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나니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지 또 뭐 몸이 안 좋다고 하니 그게 나아진 건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드디어 처음으로 직접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일방의 주장이긴 한데 이 박원호 전무의 말이 맞다면 삼성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그 심각성이나 범죄성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탄핵될 거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끝낼까요, 먼저? 네, 그러시죠. 왜냐면은 지금 김한 기자가 앞에 앉아서 눈을 껌뻑껌뻑거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한겨레 21회 특종이죠? 네. 네. 자, MBC 라디오가 윤도현 씨하고 저하고 어떻게 퇴출시키는가. 이게 다 이제 소위 김재철 사장이 다 한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MBC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건 줄 알았으나 MBC가 하라고 국정원이 시켰다. 라고 볼 만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한겨레 21이 국정원 문건 14건을 확인을 했는데요. 목소리는 왜 그래요? 지금 계속 앉아있었더니 잠겼나 봅니다.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은 널널하고요. 네, 차도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없고. 우리끼리 방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2011년 7월에 작성한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보고서라는 걸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확행이. 그러니까 이게 기수를 아마 확행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실행은 이제 미수를 말하는 것 같고 확행은 이제 확실히 행해졌다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확행은 확실히 행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잘 안 쓰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네. 어쨌든 이 확행 보고서를 보면 4월에 김미화, 7월에 김여진을 하차시키고 후속 조치로 윤도현, 김규리를 8월경에 교체한다. 그리고 10월 가을 개편에 신해철, 김어준도 하차시켜서 순차적으로 물갈이 방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늦게 하차되네요. 아, 이 방송을 5월달에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미 7월에 해고가 확정이 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저희 이 담당 네. PD한테 이 방송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네. 퇴출되게 있는 방송이다. 이건 물타기로 나를 넣은 거지. 네. 나는 6개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그 PD는 당시에 무슨 소리냐 열심히 잘하면 인기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이 다운로드도 1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예. PD가 먼저 다른 데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나보다 먼저 네. PD가 한 명이었거든요. 예, 30분짜리였기 때문에 네. PD가 한 명인데 PD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보다 먼저 PD가 잘려서 PD 본인은 모른 채 어느 날 딴 데로 발령이 나와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5월 21일인가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7월 달에 이미 국정원에서 10월에 해고시키기로 네.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PD가 잘리고요. PD 한 명인데 PD가 잘려서 저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사실 이때 화제는 윤도현 씨가 두세 네. 데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였는데 윤도현 씨가 석연치 않게 이제 그만둬왔고 그 당시 뭐 윤도현 씨 프로에 제가 고정으로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윤도현 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방송에 고정으로 나오는 한 당신의 퇴출이 빨라질 것이다. 어쨌든 했는데 이 보고서대로 윤도현 씨는 9월경에 그리고 그 공장장은 10월에 하차 퇴출이 됐죠. 이때 말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퇴출시키는 모양새가 아닌 척 하려고 다른 시간대로 가라. 라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물론 실제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퇴출 이렇게 되면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다른 시간대는 안 맞으니까 프로그램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주병진 씨가 그때 잠깐 왔죠. 아, 맞아요. 주병준 씨가 복귀하는 걸로 그 퇴출 여론을 좀 덮었던 예. 그 시기인데요. 그것까지도 저는 다 계획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주병진 씨의 갑작스러운 복귀도 그때 좀 화제가 됐었었죠. 주병진 씨의 잘못은 아니죠. 네, 아니죠. 예. 예. 국정원이 이제 낙점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방송국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방송국을 장악해 가는 과정 전체를 국정원이 로드맵을 짜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는 언제를 다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외에도 굉장히 좀 그야말로 방송국을 경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연예인들에 대한 여론전 실제 전체를 총괄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예인별로 방법을 달리해서 공격하는 얘기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방송인 김구라 씨와 김장훈 씨는 이제 VIP에 대해 언어 테러를 가했다, 뭐 국가 원수 명예를 침취시켰다 이렇게 네.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맨날 하던 짓인데. 네. 안티 세력을 활용한 위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응 안티 세력을. 이건 네. 이제 그 김규리 씨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SNS나 게시판이나 트윗이나 끊임없이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받으면 대부분 위축됩니다. 저 빼고. 저는 이게 즐겁던데. 이 바보들. 그래서 실제로 이 국정원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막말 동영상 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집중 배포가 됐고 김장훈 씨는 이제 거짓 기부 논란에 좀 휩싸이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때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랑 이제 겹쳐져 있고요. 그렇게 이런 걸 하려면 평상시에 연예인의 정보를 사실상 사찰하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연예인 관련해서는 정보를 계속 축적하고 쌓고 사찰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개인들을 어떻게 다 따라다닙니까? 그 많은 연예인들을. 그러면 통신 사찰이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용하는 그 통신 수단들 있지 않습니까? 카톡 비롯해서 저는 그런 것들 평상시에 쌓아놓고 있었다. 예.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것이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활동해야지 이러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사실 그 전부터 어떤 오더를 받으면 쫙 수행을 할 수 있게 커뮤니티마다 담당자가 있다. 활동을 해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마다 담당자가 있고 연예인 정보는 사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그중에서 그 연예인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들을 뿌리고 컨트롤 해온 거죠, 이거. 그다음에 뭐 그런 대목도 있는데요. 김미화와 손석희가 여전히 건재하다 이러면서 불신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수 매체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런 대목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얘기는 보수 매체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이 보수 매체에다가 갑자기 국정원이 전화해서 기사 한번 실어주시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또 오랜 공조가 있어야 가능하죠. 관리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 부역 언론도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부역 기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연예 매체들 중에 남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특종을 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D 매체 뭐 이런 데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대목에는 같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왜냐하면 이제 사람 추적이나 해외 사람 뭐랄까요 미행 추적 뒷공무니 잡기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거든요. 제가 여기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정도 하려면은 그렇죠. 엄청난 작업이죠.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동시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런 특종을 많이 한 경우도 있었죠. 국정원이 한 일을 보면 뭐 굉장한데요. 코미디언 박미선 씨, 가수 이하늘 씨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모델 교체를 압박해야 된다. 광고주 압박. 예,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재밌었는데 연예인을 온건좌파랑 강성좌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82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13명은 비교적 좌파 성향이 덜한 온건좌파로 분류를 하고 뭐 문성군, 권혜요, 명계남, 신해철, 윤도현, 김미아 등은 69명은 강성좌파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온건좌파는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포섭을 해서 간첩으로 생각했구나 완전히. 네, 공익 광고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니까 우리 말을 들으면 하고 이게 또 재밌는데 간접 제재로 분량을 축소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국정원이 출연을 금지시키는 거는 윗선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분량을 축소한다 이것은 출연을 하게 해주되 나오는 분량을 줄여라 이런 것까지 이제 국정원이 컨트롤을 했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더 얘기하고 싶고 재밌는 주제긴 한데 김한 기자보다 훨씬 지금
큰 건들을 들고 온 분들이 있어요. 또 예, 준진우 기자하고 예, 안홍구 청장님이라고 예, 이 정도에서 네, 들어가 주셔야 그러시죠, 되고요. 저희가 공휴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종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